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네,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S도메인 회로를 회로 해석하는 데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요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지. 이제 페이지 회로로 바꾼 후에 회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타임 도메인의 어떤 전류나 전압으로 구하는 게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이제 S도메인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타임 도메인 회로를 S도메인 회로로 바꾸는 거를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R, L, C 다 그냥 임피던스로 놓고 임피던스의 직렬, 병렬을 잘 파악해서 뭐 노드 어널리시스, 메쉬 어널리시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태분행 변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똑같아. 형식은 똑같은데 S도메인을 해야 되는데 S도메인 회로에서 약간 특이한 게 지금 이제 나오는 요 초기 조건이 있는 경우에 초기 조건을 우리가 전압원 혹은 전류원으로 대체해서 회로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 저 부분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 그러니까 R에는 그러니까 저항에는 저런 이제 초기 저장 에너지가 없는 거고 인덕터와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얘를 우리가 전류원으로 볼 거냐 전압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 어떤 경우에는 수동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해서 이거는 뭐 외워야겠지? 그치? 외워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적혀 있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긴 해요. 그래서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뭐 유도를 하던 아니면 이 회로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던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강조해. 이번에도 페이지 회로 그리려고 2문제 나왔었지.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로 S도메인 회로를 그리라고 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저항을 이렇게 우리가 저항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 V는 IR로 정의가 되죠. 자, S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VRS라는 것을 저항에서의 전압이라고 봤을 때 R 곱하기 IRS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특별하게 변하는 게 없어. 저항은 그냥 저항으로 옮겨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인덕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이라고 이제 페이저 회로에서 우리가 다뤘었고, 혹은 뭐 J 오메가 C분의 1로 이제 임피던스를 바꿔서 했었죠. 자, J 오메가 대신에 S가 들어가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L이나 혹은 SC분의 1로 바꾸어서 회로를 바꿔주면 돼요. 일단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 인덕터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 VT라고 하는 거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1학기 때 5장인가? 에서 배웠었지? 그때 배웠었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S도메인으로 그러니까 풀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미분이 있으니까 이 미분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FT의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그러니까 라지 FS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S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기 값을 빼주는 걸로 라플라스 변환이 완성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분식의 라플라스였지. 자,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되죠. VLS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이 전류의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IS라고 봤을 때 그 ILS에다가 S가 곱해진 형태에 요 L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 인덕턴스가 지금 앞에 곱해져 있는 게 L이 곱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초기값이 빠지는데 요 L이 다시 곱해진 것도 여기 있는 이 L이 곱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복잡하니까 좀 다시 지우고 자, 전압일 경우에 얘와 얘의 관계시킨 거지. 그렇죠? KVL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이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마이너스 포함한 이만큼의 전압 강화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회로고 얘를 보게 되면 이런 전류, 그러니까 지금 IS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봤을 때 이 그러니까 VS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썼어요. 자, 그리고 여기 SL 곱하기 IS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저 마이너스 값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지금 자 마이너스 값을 부호를 바꿔서, 그러니까 수동복 균형이 위배되는 방향으로 전압원을 추가해서 그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게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식에서 V와 I를 갖다가 이제 바꿔서 ILS는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돼. 아니면 뒤쪽에 다시 나오겠지만 얘를 적분식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그 적분식을 우리가 적분의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는 적분 공식 있잖아요. 거기에 대입해서 정리해도 이렇게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전류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나오는 전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야. 그래서 자, 전류 관계식으로 봤을 때는 자, IS라고 하는 전류가 여기 위쪽에 노드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두 개 나가는 전류가 있다. 전류 하나는 지금 자, 여기 우리 여기에서의 전압이 VS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혔다라고 보면 이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S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양변에 걸려있는 전압 VS, 여기에 SL이라고 하는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 거니까 지금 SL분의 1 곱하기 VLS라고 하는 거는 그 임피던스와 전압 간의 관계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전류원으로 대체가 된 이만큼이 자, 전류가 원래 흐르는 방향으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 관련해서 볼 건데 커패시터는 뒤쪽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인덕터만 따로 뽑아서 온 거고,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자, 커패시터는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었어요. ICT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DT분의 DVCT로 정의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지. 자, 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분, 요게 지금 VC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저 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IC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S 곱하기 VCS에 VC의 제로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여기 커패시턴스 상수 C를 각각 곱해준 형태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전류를 보고 얘네들을 지금 나가는 전류로 볼 수 있겠죠. 나가는 전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는 방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얘에 대한 거고, 들어간 전류 IS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지금 SC 곱하기 VCS인데 여기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이 VC의 S, 정확하게는 VCS가 아니라 VS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요 양단에 걸린 전압을 VCS라고 합시다. 어쨌든 VCS나 VS나 같은 걸 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두 개의 관계에서 나온 전류가 있고, 자,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저기 노드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원이 이만큼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해서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VCS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이것의 합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 이번에는 요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수동보 기준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전압 상승, 그리고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압원을 추가해 주면 돼요. 이해돼요? 자,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 4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적분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그 미분 관계로 봐서 약간은 똑같은 결과인데, 적분 관계로 봤을 때 자, VCS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의 적분, 그러니까 이 적분식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 구간을 나눠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t까지에 대한 걸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초기 조건, 초기 값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초기 값으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변환이 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 얘는 결국 ICT라고 하는 것의 적분값의 라플라스 변환이기 때문에
자, ICT라고 하는 것의 적분을 뭐 IC의 S라고 한다면, 자, 적분되는 경우에는 S로 계속 나눠주죠. 적분 한 번 할 때마다 S로 나눠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S로 나누어지는 게 어디 갔냐? 네, 여기 S분의 1 곱하기 ICS가 있고, 여기 C가 붙은 거는 여기 C분의 1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곱해져서 SC분의 1 곱하기 ICS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도 어디냐? 얘의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상수항의 라플라스 변환인 경우에는 S가 붙어. 1이라고 하는 상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1이 되고 2라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2가 되잖아. VC의 제로 마이너스라는 거는 시간에서 변하는 값이 아니라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게, 그러니까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VCT의 라플라스 변환이 VC의 S가 되잖아. 그러면은 VC의 제로 마이너스니까 이게 뭐 VC의 뭐 이것도 S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수이기 때문에 얘를 상수로 봐서 S분의 1 곱하기 VC의 제로 마이너스로 봐야 돼요. 이해돼요? 자, 뒤쪽 앞에서 했던 거랑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유도를 하나 저렇게 유도를 하나 유도된 결과는 동일해요. 그리고 뭐 유도해서 쓰라는 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외워라 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 요거 전체에 해당되는 게 요 VLS라는 거야. 회로를 지금 변환해서 그렸잖아요. VLS라고 하는 게 여기에만 걸려있는 전압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이제 VLS를 구해라. 혹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VLL의 T를 구하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타임 도메인 회로를 S 도메인 회로로 변환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타임 도메인을 바꿔줬을 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값이냐 혹은 전류값이냐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경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에만 걸리는 전압을 고르게 되는 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저 회로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역시나 했던 실수가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시 실수값으로 가야 되지. 복소수의 값이 아니라 코사인 값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코사인 값을 안 바꿔주고 그냥 복소수 형태로 맞춰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실수가 얘를 포함하지 않고 얘만 구해놓고 그냥 답 끝. 그리고 나서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타임 도메인을 바꿀 때 얘만 갖고 얘만 구해놓은 상태에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차이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까지 포함된 것이 VLS, 그리고 얘까지 포함된 게 VCS라고 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압 관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지금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수동보 규정에 유예되는 방향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풀었지. 네, 여기까지 풀었고 오늘 여기부터 하면 되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까지 중에 질문.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연수 문제를, 그러니까 예제를 풀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I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R분의 뭐 VRT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봤던 거에 대한 복습의 개념, 의미이고, 자, 지금 ILS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요 관계식과, 그러니까 요 적분과를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초기값으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초기값에 대한, 다시 말하면 상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지금 적분항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나눠볼 수 있고,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를 S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L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그 상수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웨이팅 팩터 때문에 그렇고, 상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기 때문에 여기 S가 그러니까 분모에 붙는 형태로 됐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유도했던 거랑 어차피 같은 형태이고, 자, 이거 좀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ILS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전류예요. ICS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고, 그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와 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로 이렇게 같이 나눠지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는 같은 방향, 지금 초기 조건에 의한 거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LS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와 얘의 합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IHS를 구해라고 하면은, 자, 방향은 얘가 지금 일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거기서 이만큼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CS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회로도 눈에 익어야 되고, 지금 이 회로도 눈에 익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게 회로가 생긴 거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어차피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붙여 놓느냐, 아니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 놓느냐는 건데, 지금 보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림은 이것보다는 뒤에 있던 저 그림을 더 선호하는 게, 저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ILS를 구하든 뭐 VCS를 구하든 그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ILS가 아니라 VLS를 구하고 뭐 VCS를 구하고 뒤쪽에서는 뭐 ILS나 ICS를 구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하는데 직관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걸 뭐 그러니까 터미널 쪽에서 꺾어 놓느냐 아니면 쭉 펼쳐 놓느냐인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추가되는 게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질문은 예제 하나 더 풀고 받도록 할게요. 자, 예제 16.4예요. 예제 16.4는 지금 보면은, 자, VST라고 하는 것이 10의 UT라고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T equal 0일 때 1A만큼의 그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인덕터의 전류 1A, 마이너스 1A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5V만큼의 전압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다라고 해요. 그럼 저에게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쟤만 있으면 이거는 이 회로는 초기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지. 근데 추가적으로 정보를 줬어요. 초기 조건이 뭐 어떤 이유에서이든 이만큼 저장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와 같은 타임 도메인 회로가 주어졌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 타임 도메인 회로를 S 도메인 회로로 바꿔줘야 되지.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SL로 바꿔주면 되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SC분의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고 얘는 지금 10 곱하기 UT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본다면, VST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여기가 당연히 VS의 S가 되어야 맞아. 근데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어떤 형태예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형태야. 10의 UT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이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10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수값이죠. 그래서 S분의 10이 되었고,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0보다 클 때에 관심을 갖고 회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놔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UT라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값이 S분의 1이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가. 그래서 S분의 1로 일단 바꿔주고, 저항값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그리고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기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는 초기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초기 조건에 맞는 그 그림을,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추가해주면 되겠지. 자, 지금 보면은 인덕터의 경우에 전류 값을 알려줬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저거에 맞는 전압원을
2 아니고 전류1을 추가해 주는 게 맞겠지. 전류값을 알려줬으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것만큼의 전화번을 지금 전화값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번을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방향,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수동보호 기준, 아니, 그 전류의 방향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전류원이 추가된 형태로 그려졌고요. 자, 그래서 I0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값 대입하면 되는 거고, 여기 V0 대신에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5V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뭘 해야 될까? 이런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KCL을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안 짚어봤구나.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거예요.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래. 그러면 자, 여기에 걸려있는 요 전압을 구하라는 거고, 자,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전체에 대한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실수하면 안 돼.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S도메인 그려놓고 나면은 여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게 뜻하는 것이 이거 전체를 포함한 회로니까 전압원까지 포함된 값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V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노드에 걸려 있다고 하면 이 노드로부터 뭐 나가는 전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요 위치에서의 전압값이 S분의 10이죠? 그렇지? 그러면 V1,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V1에서 S분의 10을 빼고, 그거를 3분의 15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1번 전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이 1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되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뭐 S분의 I0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나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요게 2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OS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통해서 나가는 전류이고 위쪽에서의 전압이 V1, 아래쪽에서 전압이 0이기 때문에 V1-0 나누기 OS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3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되고, 자, 이 경우 어떻게 보냐는 건데, 자, 이번에도 사실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위쪽의 전압이 V1이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그라운드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압이 이 값인 거죠. 그러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V1에서 S분의 V0를 뺀 거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V1 마이너스 여기 S분의 V0 그거를 지금 S분의 10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0.1S로 바꾼 것 뿐이지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자, 하나의 노드로부터 다 나가는 전류이고 그 합이 0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KCL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지금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V1 값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고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 건데 결국 얘에 걸려 있는 전압이 뭐랑 같아? V1과 같아. 여기 아래쪽 0, 여기 V1이니까. 그래서 V1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V1을 정리하게 되면 자, 지금 V1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 자, 이런 식을 봤을 때 분수로 표현된 식을 봤을 때 뭘 봐야 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가 더 크면 우리가 한번 나누어 줘야 되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분모는 S에 대한 2차식, 분자는 S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자, 뭐 극점과 폴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극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걸 0점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오늘 후반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원래는 이거 S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를 S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B로 놓고 양변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해줘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S 플러스 2분의 40 플러스 5S 이퀄 자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면 오. 여기서 S 이퀄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자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B가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자 이 부분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1이 되고 분자가 분모가 1이 되고 분자가 35가 되네. 그래서 A 값이 35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 값 35. 마찬가지로 S 플러스 2를 곱해줘서 B 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3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역변환.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로 하면 돼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ut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생략되어도 우리는 항상 이게 ut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ut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저기 전달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 없어? 그러면 또 진행을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 그림 잘 기억해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 그림. 일부러 계속 보라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외워지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에 있던 그림을 외워도 좋고 여기 있는 그림을 외워도 좋은데 지금 방금 문제에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거든. 그러니까 추가되는 형태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뒤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결국 추가되는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그림인데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더 편하게 보려면 이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S 도메인을 그러니까 변형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방금 전처럼 초기 조건을 그냥 쓰면 돼.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해줘야 돼요. 구해주는 경우에는 어떤 걸로? 주로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경우가 거의 뭐 99%예요.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 해석을 할 때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시킨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뭐 그래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머릿속에 담아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가 원래 앞에 그 15장부터 지금 왔었고 14장을 이제 건너뛰고 들어왔는데 전달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전달함수라는 것은 여기 뭐 써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 이제 앞에 써 있는 얘기는 이제 전달함수를 정의하는 건 아니고 회로 해석의 목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회로 해석인 거고 회로 해석의 목적은 회로의 동작을 완전하게 구하는 일 그리고 모든 전원과 초기 저장된 에너지에 대하여 회로 내의 모든 소자들의 전류와 전압의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가 포함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응답을 구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 그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입력이 있어요. 특정 입력이 있고 그 특정 입력이 있을 때 특정 출력이 나와. 그럼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게 전달함수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우게 되면 이제 푸리에 도메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라플라스 변화를 배웠으니까 지금 S 도메인에서 구해줘야지 전달 함수예요. 자,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있어. 전달 함수를 구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S 도메인에서 구해야 돼. 자, 첫 번째 S 도메인에서 구해야 돼. 두 번째, 초기 조건이 0이어야 돼. 자, 요거 두 개 반드시 기억해요. 자, 문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뭐 기말고사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자,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뭐 회로에 대한 방정식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의 방정식이면 그거를 S 도메인 값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뭐 입력을 X, 뭐 출력을 Y라고 봤을 때 XT, YT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얘를 X, S, Y, S 값으로 바꿔주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 초기 값은 0이라고 가정하고 HS를 구하는데 HS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의 비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라플라스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은 필요해요. 알겠지? 자, 그럼 뭐 봅시다. 자, 회로 해석이라는 거는 그렇고 입출력 관계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입출력 관계 해석은 자, 각각의 입력값에 대한 출력을 예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나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그 뭐지? 컨볼루션을 배울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기 전혀 없나? 내가 설명 잘못했나?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넣는다 그랬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니라 보통, 그러니까, 임펄스. 가장 간단한 신호를 넣게 되고, 넣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파악을 하게,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이때 임펄스를 넣게 되면 이 임펄스에 대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ACT라고 하는 임펄스 리스판스 혹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임펄스 응답이 결국은 이 시스템을 대표하는 혹은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HS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S 도메인에서 이 회로의 어떤 특성 혹은 이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이런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X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뭐 Y라는 출력이 나오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관계식을 X 곱하기 H가 Y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H는 X분의 Y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HS나 여기 있는 요 HT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라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라는 걸 넣었을 때 그 임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임펄스를 이용해서 회로의 그러니까 어떤 뭐 시스템의 함수식을 유도를 했는데 그게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S 도메인 혹은 나중에 이제 푸리에 도메인이 나올 거예요. 이제 내년 1학기에 S 도메인 혹은 푸리에 도메인에서의 그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얘는 좀 헷갈리면은 얘는 뭐 지금은 잊어버리고 일단 이거는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전달함수 HS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초기 조건이 0일 때 S 영역에서의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로 정해요. 그러면, 자,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로 정의하기 때문에 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조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입력에 대한 출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H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함수로 봤고, 입력을 전압, 그리고 출력도 전압으로 본 거예요. V1만큼의, VI만큼의 전압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V5만큼의 출력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B를 구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전달함수예요. 근데 꼭 전압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야. 뭐 뒤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은, 자, 내가 입력을 이만큼 넣었을 때 출력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이 시스템이 입력 전압을 출력 전압으로 뭐 증폭시켜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케일 다운 해줬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득이라고 해요. 전압 이득이라고 그래. 혹은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얘기를 해. 전압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에 대한 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 볼테이지 게인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자,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로 나타내는 거는 당연히 전류에 관련된 이득값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커런트 게인으로 얘기를 하고, 자, 입력이 전류인데 출력이 전압인 경우는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것이 저 어떤 시스템을 나타내는 전달함수가 되겠지.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전압분의 전류를 나타내는 경우는 어떻게 돼? 어드미턴스가 돼요. 그래서 전달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어떤 뭐 폼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는 거고, 입력값과 출력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회로에서는, 자, 이 네 가지 조합 말고는 나타날 게 없죠. 어차피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입력 신호라는 게 전압 아니면 전류고, 나오는 출력 신호라는 것도 전압 아니면 전류잖아. 그러면 이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고, 이 네 가지 안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자, 다시 HS라는 것을 VI분의 V5로 정의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입력 신호를 알고 있고 전달함수 값을 알고 있으면 출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몇 개 더 할 텐데,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거고요. 전달함수를 알고 있을 때, 혹은 뭐 전달함수를 구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출력을 구하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전달함수라는 게 갑자기 왜 나왔느냐인 건데, 우리 컨볼루션을 뭐 문제는 아직 안 풀어봤지만 어쨌든 배웠잖아. 그렇죠? 배웠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YT라고 하는 출력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HT라고 정의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 여기에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YT는 XT의 컨볼루션 HT라고 했어요. 신호의 합성.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합성은 컨볼루션을 계산해야 돼. 곱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YS라고 하는, 자, S도메인에서의 출력 신호는 XS라고 하는 S도메인에서의 입력 신호 곱하기, 자, 전달함수 HS가 돼. 그러면 제가 뭐 재밌는 게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는 관계가 뭐냐면, 자, 얘와 얘가 라플라스 변환 관계예요. H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그게 HS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되고, HS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했으면 그걸 가지고 스몰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관계는 다음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 듣게 될 시노미 시스템에서 프리의 도메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 계산하는 것이 쉽거든. 그래서 이 전달함수라는 것을 그래서 도입하게 되고,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앞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나온 건데, HS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자, 주의할 거 두 개. 첫 번째 뭐?
S도메인으로 바꿔준 후에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해줘야 돼. 알겠죠? S도메인에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초기 조건은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YS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초기 조건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야. 그럼 초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 응답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초기 조건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컨볼루션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근데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단순 곱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 후에 입력 신호와 전달 함수의 곱으로서 YS를 구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입력 신호가 델타 T인 경우, 자, 입력 신호가 델타 T인 경우, 그리고 자, 델타 T, 그러니까 X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XS로 봤을 때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이 1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1로 바뀌겠지? 그러면 그 경우에는 YS는 HS가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도 여기 델타 T가 들어가게 되면 적분관계에서 T 이퀄 0일 때 한 점에서만 적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YT 이퀄 HT가 돼요. 그래서 델타 T라는 입력을 넣게 되면, 자, 결과가 그냥 이것과 같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예제 16.7부터 풀기 시작할 건데 앞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 전달함수를 알고 있을 때 혹은 구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YS 혹은 뭐 이렇게 출력값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왜 제외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이 타임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초기 조건이라는 거는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인 거지 그 에너지가 시스템을 대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라는 거는 시스템을 갖다가 함수식으로, S도메인에서 함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시스템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하는 값의 초기 조건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렇게 이해하면은 초기 조건이 제외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예제를 좀 보면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예제 16.7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자, YT라고 하는 지금 출력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input XT는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 exponential t에 UT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전달 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임펄스 응답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지 않으면 이제 그 컨볼루션을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이제 디컨볼루션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HT라고 하는 걸 구해줘야 돼. 근데 뭐 그렇게 하라는 문제의 의도는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달함수는 S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나랑 하는 회로에서는 S도메인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타임 도메인에서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S도메인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지? 뭐 초기 조건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초기 조건은 최대한 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건데,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뭐 거의 이제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1로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되고, 자, 지금 여기 UT라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 10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코사인 4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프리퀀시 시프트에 해당하는 거를 표에서 갖고 왔어요.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ft가 곱해져 있으면 S 도메인에서 지금 S 플러스 a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요거지. 코사인 4t. 자,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코사인 오메가 t가 내가 코사인 오메가 t를 썼어야 되는데 사인 오메가 t를 써놨구나.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잠깐만 뭐야 이거. S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할 건데, 일단 여기 코사인 4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얘를 이용해서 하고 난 후에 앞에 붙어 있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을 프리퀀시 시프트를 이용해서 S 대신에 뭐 S 플러스 A, 여기서는 이제 1이 붙어 있으니까 S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겠지. 지금 여기 마이너스 A 자리, 그러니까 A 자리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코사인 4t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메가 대신에 4 넣어주면 돼서 S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S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4t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자, 거기에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바꿔주게 되면, 프리퀀시 시프트를 적용해주게 되면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S 플러스 1, 거기에 지금 앞에 붙어 있는 1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1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4t라고 하는 저 함수식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를 우리가 적분식에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끔찍하잖아. 그거 나도 자신 없어. 그래서 자, 표를 잘 이용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YS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XS 값이라고 하는 입력,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HS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HS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S 도메인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자, 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 자, 10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갔다라고 보고,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지. 자, 이런 경우에 분자의 차수를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눠준 거야. 나눠줘서 지금 여기 10이 일단 앞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뺄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분모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코사인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코사인이나 사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얘를 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4제곱, 오메가 대신에 4를 넣게 되면 여기 4제곱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었고, S 플러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프리퀀시 시프트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곱해진 형태로 계산이 되면 돼요. 그래서 HS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적어주던 아니면 이렇게 적어주던 뭐 둘 중에 하나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 스몰 ht라는 걸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와 같이 10 델타 t가, 그러니까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이잖아. 그럼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델타 t예요. 10 델타 t,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요 관계식과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변환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중요한 거, 여기 이 문제 중요한 거, HS를 구할 때는 초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S 도메인으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구한 후에 그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가장 비슷한 형태를 찾아준 후에 변형을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되고요. 자,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S도메인에서 우리가 구한 전달 함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임펄스 응답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알고 있으면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게 전달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전달 함수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 굳이 복잡한 컨볼루션을 다 계산한 후에 그거를 S도메인으로 바꿀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요 문제가 뜻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본 거다라고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전달함수 HS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입력 조합이 굉장히까지 아니죠.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입력을 뭐 전류를 볼 거냐, 전압을 볼 거냐, 아니면 출력을 전압으로 볼 거냐, 전류를 볼 거냐에 따라서 지금 전달함수의 형태가 달라지지. 그리고 입력을 뭘로 볼지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는 뭐 전화번이 하나만 있는데 전화번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한 다음에 걔에 대한 출력을, 그러니까 중첩을 우리가 쓰면서 풀어야 돼요. 자, 그거는 뒤에서 다시 나올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어쨌든 요게 입력이 된 거고, 그리고 출력을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값을 출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 S도메인 회로로 바꿔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자, 초기 조건이 있으면 S도메인 회로에 초기 값에 의한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0이라고 보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S도메인 회로로 바꾸어 준 건데 아까 우리가 뭐 앞에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추가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목적이고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 초기 조건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VS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자, 저항은 그대로 저항값으로 가면 되고, 자, SL, 그 다음에 SC분의 1로서 변환하면 되죠? 자, S 곱하기 2, S 곱하기 1. 그래서 S와 ES,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SC분의 1이니까 S분의 4라고 변환이 되면, 자, S도메인 회로로 변환이 다 맞춰진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V1S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전압 분배 법칙을 쓰고 싶은 거야. 전압 분배 법칙을 쓸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임피던스를 그냥 하나의 임피던스로 보게 되면 나중에 얘와 여기 G1이라고 하는 요 임피던스의 B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VS분의 V1에 대한 B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1S를 끝까지 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끝까지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G1S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얘랑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있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들, 병렬 연결 파악해서 지금 여기 계산이 되어 있지. G1S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임피던스 값을 가져요. 그러면 S분의 4와 G1 사이의 B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질 테니까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얘와 얘의 B인데 이게 분모에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입력이니까. 그러면 얘를 넘겨주게 되면 여기 남는 얘가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만 구하면 전달함수를 구한 게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16.8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입력을 I5로 받고 출력을 V5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I5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요 값이고 출력 V5는 여기 있는 요 값을 뜻해요. 자, 지금 이미 S도메인 회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환할 필요는 없고 초기 조건도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도 여기 들어가는 입력 전류 있고 자, 나가는 출력 전류들 이렇게 출력 전류라기보다는 어쨌든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전류들을 표시해 놨어요.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쓰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I2를 구하게 되면 I2 값과 얘를 곱하게 되면 그게 V5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I5분의, 그러니까 I9분의 V9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V2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V2라고 하는 것은 I5가 들어가서 I1과 I2를 나눠주는 건데 전류 분배 법칙으로 보면 되겠죠? 얘와 얘의 반비례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2S분의 1 플러스 2 더하기 여기 있는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4 곱하기 I0라고 하는 것이 I5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값이 I2가 되고 자, 아까 V5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I2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구한 I2 값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자, 식이 V5와 I5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I5분의 V5잖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분모에 넣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요거 요 형태가 이제 답으로 나와요. 얘가 일로 올라가서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렇게 놓고 하면은 지금 요 형태가 결국 답이 된다. 보기보다는 조금 접근하는 게 쉬운 편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저 HS를 구했을 때 저 HS를 이용해서 저 출력을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음 거. 모든 다른 전원과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놓은 상태에서 특정 입력에 의한 출력을 측정한다. 자, 여러 개의 전원이 있는 경우에, 입력이 있는 경우에 어떤 특정 입력만 그러니까 특정 그 독립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는 거야. 없앤 후에 그것에 대한 출력만 구하면 된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것도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잠깐만. 메모를 했던 게 있었는데 메모가 없어졌네.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H1S라고 하는 전달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 자, 이 입력은 지금 전류를 받고 출력은 전압으로 봤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가 입력 전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게 출력 전류에 해당되는 거여서 결국은 뭐 이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나 아니면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나 같은 걸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모든 다른 전원은 없애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단락시켜야겠죠. I2에 대한 것만 구하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저 전원, 독립전원 단락시켜서 지금 변환된 회로에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항은 그냥 저항값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커패시터는 SC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면 ES분의 1, 그다음에 S분의 1, 그리고 지금 2분의 1 저항 들어오고, 인덕터는 없으니까 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했고, 자, 이 변환된 회로에서 V1이라고 하는 것과 V2라고 하는 노드를 정했어요. 그리고 저 노드에서부터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다 나간다라고 볼게.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V2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거나 혹은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 자, 이 노드로부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 해당되는 게 IUS1의 값과 같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나가고 있고, 자, 2번에 해당되는 전류는 위쪽 노드의 전압 V1, 아래쪽 노드의 전압이 그라운드니까 0이죠. 그래서 두 개의 차, 그러니까 V1 빼기 0을 S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자, 여기 있고, 자, 3번에 해당되는 거는 V1으로부터 V2 노드로 나가는 전류잖아요. 그래서 V1에서 V2를 빼주고 그 값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지. 자, 그거 이퀄 0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다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드에서 보게 되면, 자, V2로부터 V1으로 나가는 전류, V2에서 V1 빼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여기 1번에 해당된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본다면 V2를 2S분의 1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는 3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거 이퀄 0으로 쓰게 되면, 자,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에서의 노드 방정식이 다 완성이 되었고,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위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아래쪽에,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행렬의 형태가 되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S1과 지금 V1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와 얘를,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나온 거 이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서 나온 게 0이잖아. 거기서 지금 V2를 없애준, 아니 V1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H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와요. 요거는 계산해 봐.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H1S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게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일단 저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던 거 잘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트랜스퍼 펑션인데, 트랜스퍼 펑션이 이제 있을 때, 자, 우리가 아웃풋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모든 입력에 대한 모든 출력을 구해서 V 아웃을 구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해서 그것에 대한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T1이라고 하는 입력에 H1이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곱한 그 출력, 그리고 두 번째 출력, 그리고 n번째 출력을 다 더해서 구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입력에 대한 출력을 계산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를 계산할 때는 다른 입력 전압들은 0으로 만들고 더불어서 초기 조건도 0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 여러 개의 입력을 갖는 회로에서 모든 전원에 대한 S영역의 출력은 서로 다른 각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와 해당 S영역 입력을 곱한 값들을 중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 저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뭐 이쯤 되면 이제 언제 끝나나 이제 싶을 텐데, 네. 요거까지 풀면 끝날 거야. 아, 맞나? 맞아요. 네. 요거까지 풀면 끝이야. 자, 요걸 봅시다. 요 회로. 아까 봤던 그 회로죠. 방금 그 지금 그 중첩으로 푼다는 거 얘기하기 전에 풀었던 그 회로예요. 자, 문제는 아까는 얘와 얘의 관계를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자, 전달함수를 구했던 거고, 자, 지금은 뭐냐면, 자, H2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지금 요것을 입력으로 보고 요것을 출력으로 봤을 때 구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뭐 토탈 아웃풋 V2를 구해라. 자, 지금 토탈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갖다가 모두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출력 V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두 개야. 지금 H2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입력으로 보고 얘를 출력으로 봤을 때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에 대한 거 구했고 얘에 대한 거 따로따로 구한 거잖아요. 자, 각각 구한 거를 다 더해서 이것의 출력, 전체 출력을, 모든 입력을 고려했을 때의 전체 출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H2라는 것을 먼저 구해보면, 자, G1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지금 여기 개방시키죠. 이게 회로가 없냐고요, 갑자기. 자, 여기를 개방시키고 나서 지금 S도메인 회로로 바꿔줬어요. 개방시켰으니까 지금 여기 끊어져서 없죠. 그리고 자, 1패럿, 2패럿, 그 다음에 2분의 1옴이 지금 2분의 1옴 있고 S분의 1, 2S분의 1, 그리고 여기 1옴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V2S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G1S라고 하는 것을 이 방향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얘와 얘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것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한 게 G1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계산이 돼요. 자, 그럼 V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인 거고, 지금 G1과 요 1옴 사이에 어떤 관계? 직렬 연결 관계.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 전압이 결국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잖아. 그러면 이 전체에 걸려있는 전압이 V2S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기 위해서 G1이라고 그냥 이 전체를 본 거고, 1옴과 G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사이에 B에 비례해서 VS2가 나눠진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압 분배 법칙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VS2분의 V2잖아. VS2분의 V2를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고 뭐 이거를 풀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H1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H2S라고 하는 것을 지금 뒤에서 또 구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토탈 아웃풋이라는 것을 구하라는 건데, 자, 그거를 같이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회로가 IS1이라고 하는 그 전류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태분행 그 등가 변환 법칙 있잖아.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전압원 있고 여기 S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게. 그 태분행 노튼 변환할 수 있는 거, 전원 변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 G2랑 G3라고 하는 요 저기 임피던스는 얘네 둘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G3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가정하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G2와 G3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하나는 직렬 연결, 하나는 병렬 연결이니까 역수의 합과 그냥 합으로 구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자, V2S라고 하는 것은 요 V2S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얘와 얘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 전압 분배 법칙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식이 전개가 되고, 저 식을 끝까지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H1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해졌고, H2S라고 아니야. H1S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구해졌고, 자, H1S에 아까 H2S 구했으니까 지금 V2S라고 하는 것은 자, H1S에 I1S 곱하고 그다음에 지금 H2S에 VS2 곱해서 각각의 전달함수의 입력 값들을 곱해서 합을 하면
저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토탈 아웃풋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전달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토탈 아웃풋 V 아웃을 V2S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고. 왜? 갑자기 깜짝 놀라 쳐다보길래. 끊으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오늘 배운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짚어줄게요. 일단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전달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전달함수는 S도메인에서 입력함수분의 출력함수의 비로 구할 수 있고, S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초기값은 항상 0으로 가정을 하고 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독립전원이 있을 때 전달함수는 하나의 독립전원만 남기고 그것을 입력으로 봤을 때 출력을 구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 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독립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조건과 나머지 독립전원들을 없앤 후에 두 번째 거 구하고, 이 각각의 것들을 구해서 H1S 곱하기 뭐 X1S 더하기 H2S 곱하기 X2S 뭐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YS라고 하는 토탈 응답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해서 전체 출력을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는 그냥 좀 최소한으로 할 거고, 내년에 이제 시놉 시스템을 가게 되면 푸리에 변환 후에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파악하는 거를 하게 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16.5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16.5는, 그러니까 교재에서 16.5는 다루지 않을 거고, 16.6에 있는 폴과 스테빌리티를 이용해서 회로의 응답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합시다.